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흥버튼님 강의에 처음 오게 된 정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이름의 뜻은 사실 옥돌 민자의 아이 야자인데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개명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남동생이랑 1살 터울인데 제 남동생 이름에 맞춰서 제 남동생 이름이 민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원래 이름은 진주였는데 사실 진주라는 이름이 좀 나중에 살아가는데 좀 놀림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원래 그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민아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좋아하는 거는 최근에 러닝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종강을 하고 나서 저희 집 앞에 한강이 있어서 좀 러닝 장비를 이것저것 구입을 해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흥버튼 님도 제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한강 러닝을 거의 매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기분 좋게 하는 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제 꿈이 시인이었어요. 작가였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문예창작학과로의 진로를 꿈꿨고 이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좀 현실과 타협을 해서 지금 저의 전공은 금융공학과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추후에 금융권 쪽 진로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 온 것도 사실 제가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서 2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학교 내에서도 그리고 과에서도 제가 최연장자 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다른 저희 동기들에게 좀 떠밀려서 제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리더도 많이 맡고 지금 동아리장도 많이 맡고 있어요. 사실 저의 성격이 리더라는 성격이랑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리더라는 자리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자리가 흥미롭고 더 도전해보고 싶은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지금 잘 키워나가서 추후에 면접에도 잘 대비하고 싶고 제가 나중에 꿈에 그리던 그냥 금융권에 취업을 하게 되셔도 그 자리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미나님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름 말할 때 여러분 이름은 제가 자주 얘기해 드리는데요. 성이 뭐죠? 정시요. 정미나. 안녕하세요. 정미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요. 이 이름 앞에 여러 가지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요. 듣는 사람의 집중력은 초반에 높아요.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집중을 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제 이름은 정미나입니다. 이것보다도 아예 중요한 이름을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단 전체를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대체로 마지막에 나와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떨리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저는 흥버튼 수업에 처음 오게 된 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름부터 말하는 게 깔끔합니다. 또 하나는 습관 중에 사실을 많이 해요. 사실은 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문장이 안 들어간 문장은 그럼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쇼호스트를 할 때 특히 선배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고객님 이러면서 얘기해요. 솔직히 고객님 이런 가격 다시는 못 만나요. 오늘 잡으세요. 그 기회예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기회는 매일 생겨요.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런 표현을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간투사라고 해서 왜 우리가 말할 때 생각 안 나면 이런 거 하죠. 근데 미나님은 그때마다 사실이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말 시작할 때 특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딱 나올 때 그냥 침을 꼴깍 삼킨다든가 인지하면 돼요. 한 번 쓰면 괜찮을 수 있는데 여러 번 쓰니까 더 잘 들리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리을 받침을 말할 때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의 특징 중에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한 기업에 갔는데 한 25명의 직원들을 같이 교육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평균 연령이 32살이었어요. 저 다 젊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는 단어를 통째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발음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단어에 상관없이 한 글자씩 발음을 하면 좋아요. 그래야 또박또박 잘 들립니다. 영어는 R 이렇게 굴러가서 천장에 닿지 않죠? 근데 리을은 확실하게 닿아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다. 말하기 이게 아니라 한 글자씩 말하기.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되다라는 표현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흥버튼 수업에 오게 된 이런 표현을 썼고 제가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 이런 식의 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더 주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온 이렇게 하면 되고 취업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이런 수동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의 말의 힘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단어 많이 써주시고요. 좋아하는 거 찾으시면 좋겠어요. 시 계속 쓰면 좋겠어요. 금융공학을 전공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있을 거야. 전공을 살린 사람 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사실 이전에 직장 생활 하다가 사실 이건 근데 심지어 사실 들었죠? share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귀여워요. 이야기해 주세요. 하려던 얘기. 이전에 직장 생활 하다가 뒤늦게 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게 돼서 편입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찾아서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에 확신이 100% 든다고 생각해서 지금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좋아요. 응원할게요. 네, 나중에 시를 꼭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어서 나와보실까요? 이렇게 인지만 하면 바로바로 안 할 수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용기 북돋을 수 있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제가 태어날 때쯤에 가수 채연이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보고 여자 이름으로 좀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를 채연으로 지어주셨어요. 채색채의 예쁠 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원래는 노래 쪽으로 꿈을 많이 꿨었어요. 가수가 꿈일 때도 있었고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고 되게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에 대한 꿈을 조금 접었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념 없이 걸어다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퇴근하고 나면 꼭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동물도 굉장히 좋아해서 동물에 대한 영상 굉장히 자주 보고 있고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동물은 사람보다는 좀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너는 참 말을 잘하는 것 같다. 너의 말에는 힘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나도 말로써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뉴얼대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때그때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굉장히 머리를 써서 답변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귀찮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왜 나한테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면 끝없이 그냥 가라앉고 그냥 마음속으로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겠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도 좀 더 설명을 잘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저도 좀 더 말로써 하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너무 조리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사실 응버트님 너무 팬이어서 아이, 감사해요. 네, 한 2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앞에서 뵈니까 너무 긴장되네요. 제가 무슨 아이, 너무 말 하는지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역시 3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긴장한 게 티가 나는 행동들은 있어요. 지금처럼 마이크를 2손으로 잡는 거, 그리고 손이 여기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경직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마이크를 잡을 때 한 손으로 잡거나 또는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게 차라리 좋아요. 이게 꽉 붙어 있으면 경직되죠. 주먹만 봐도 사람이 경직돼 있으면 이렇게 꽉 쥐고 있잖아요. 이도 꽉 다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유로운 손가락이 중요해서요. 그렇죠. 지금처럼 잡고요. 이야기를 할 때도 팔을 벌리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때도 이렇게 무대가 크면 클수록 내 몸 더 바깥으로 더 크게 벌릴수록 자신 있어 보입니다. 특히 체구가 작으면 더 크게 벌려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좀 높이 드는 게 좋죠. 이렇게 상체 위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이 떨어지는 것보다 허리 위로 올라갈수록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선거와 어울리죠. 근데 그거는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야기할 때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말을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를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돈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이 정리가 안 되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리가 됐었어도 난 아직 모자라 이런 생각에 또 입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요. 나에 대한 확신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잘합니다. 잘하니까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든 안전하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하나는요. 부사를 많이 써요. 굉장히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말 자주 듣거든요. 이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을 듣는다든가 하루에 몇 시간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좋죠. 아니면 쉴 때마다 듣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런 정말 많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저 역시도 쇼호스트 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안 좋아할수록 굉장히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고 카메라 없으면 뱉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할 말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건 대구 막창 팔 때였어요. 제가 사실 고기 좋아하는데 이런 장기류를 안 좋아해요. 저는 살코기 좋아해요. 그래서 닭가슴살 진짜 좋아하거든요. 닭가슴살만 먹어요. 어제도 삼계탕 가족들이랑 먹었는데 닭다리 다 나눠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 씹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막창, 곱창 이런 거 먹어보긴 했어요. 근데 질겅여요. 저는 그 식감이 싫어요. 근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이제 먹어봤는데 역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그걸 양념 맛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전 양념도 싫어해요. 저에게 좋아하는 유일한 양념은 소금입니다. 근데 막 간이 강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팔 때 굉장히란 말을 100만 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맛이에요.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사를 많이 써요. 아무 때나 어울리니까.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다양한 심지어 이 색채, 색깔도 얼마나 다양해요. 이름에도 있는 이 예쁜 뜻처럼 나를 표현할 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사실을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달리는 게 진짜 재밌어요. 이것보다 내가 왜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달리기가 좋은 이유가요. 어렸을 때 뛰는 그 감각이 되살아나요. 저 가장 해맑아지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들었으면 나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나? 근데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뛰는데 다이어트의 목적이 있다면 저분도 체형 관리 때문에 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해석할 여지를 주지 말고 내가 나를 스스로 표현을 해서 내 정체성을 뚜렷하게 심어주면 좋겠어요.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또는 내가 음악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깊이나 정도 또는 횟수 나는 음악을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예를 들면 위안을 느끼는지 세상의 풍경이 색달라 보이는지 또는 듣자마자 기분이 명랑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채연님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감정이 조금 무덤덤한 편인데요. 근데 노래를 들을 때만 굉장히 노래를 들을 때만 유난히 좋아요. 좋아요.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새로운 단어 좋아요. 유난히 어울려요. 감성적이 되고 평소에 못 느꼈던 감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느끼게 돼서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주 듣고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는 하루에 같은 노래를 뭐 100번 이상 또 들을 만큼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팝이나 R&B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다채로운 부사, 방금 또 윤한이를 또 발견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어에는 아주 예쁜 뜻이 많이 있으니까 자주 접목해서 써주세요. 여러분 채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